2022년 포항 아트페어와 함께하는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MC 정의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빨빨 쳐주세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포항에서 아트페어와 함께 이번에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를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 포항이 이번 그 태풍 피해, 흰남노의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인명사고, 또 우리나라 국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하나인 철강산업 포스코가 있는데 포스코에 엄청난 피해가 입어서 이 포항이 사실은 요즘에 조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많이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내려와서 좀 더 포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포항 아트 페어와 함께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오늘 날씨 참 좋은데 바로 앞에가 영일만 영일대 해수욕장이에요. 저 건너편에는 포항제철이 보이고요. 아무튼 이번 포항제철 또 이게 포항 시민 여러분들 많이 좀 아픔도 있었고 피해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복구되시고 빨리 좀 더 안정을 찾기를 저희도 응원하고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아트페어와 함께하는 정의가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 사실은 저희가 시즌 1이 잘 나가고 시즌 2가 죄송해요. 누가 삐약삐약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시즌 1이 잘 나가고 시즌 2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재밌게 봐주셨는데 시즌 2가 왜 안 나올까 그러셨는데 조금 좀 텀이 생겼던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냐면은 제가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사실 팔목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팔목이 좀 부러지고 그런 큰 사고를 당해서 그래가지고 핀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 부일 콘텐츠 대표님이 많이 바쁘세요. 다른 작업들이 많으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에게 업로드를 못 시킨 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번 시리즈 3편부터는 정말로 매주 정말로 무리 없이 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은 맨날 오케이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와 성원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잘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자, 저희 이제 가벼운 인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번 포항 아트 페어와 이번에 이제 정의감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번 시리즈 3편의 특집은 이 포항 쪽에서 또 근간을 두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보석 같은 작가님들을 주로 모셨습니다. 오늘 남성 두 분, 여성 두 분인데요. 너무 다행인 게 지난 시리즈 1, 2가 전부 다 여성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남성분 두 분이 좀 오셔서 개인적으로 조금 성비도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좀 힘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리즈 3편에 가벼운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전공을 배반한 작가들. 이런 컨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본인의 전공한 어떤 첫 번째 그림을 만났던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또 동양화에서 서양화로, 또 그림에서 패브릭으로 이렇게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새로운 변신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 멋진 작가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날 우리 작가님. 자, 제가 머리가 나빠서 둥둥둥둥 해주세요. 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 아주 굉장히 재밌으신 작가님이세요. 우리 첫 번째 작가님 김종순 작가님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명 페페 작가로 불리고 있고요. 성류와 저는 한지로 작업하는 패브릭과 페이프 작가로서 페페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전해주세요. 저 혼자 떠드니까 되게 좀 심각해요. 같이 좀 떠들어주세요. 타임을 놓쳤습니다.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 먼저 한 번씩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그렇죠. 우리 양군익 작가님 가볍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군익입니다.
하트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양구리 작가님, 네, 예, 저 그림도 하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되게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또 말씀을 또 하트를 하셔가지고 순간 되게 귀여우셨어요. 아 좋습니다. 저 얼굴도 좀 귀엽잖아요. 많이 귀엽습니다. 많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저기 사전 리허설 하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농담을 막 던지셔가지고 굉장히 좀 저분이 오늘 기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씩 썰렁할 거예요. 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기화 작가님 맞죠? 네. 네, 김기화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기하입니다. 예, 조금 전에 소제목으로 전공을 배반한 그 작가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수채화 그쪽을 하다가 그 발목이 좋아서 지금은 한국화에서 조금 더 나아가 불교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화 쪽을 예, 거기에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날밤 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일단 좀 다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기대되는 우리 또 이철지 작가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세상에 행복한 여자들을 그리고 있는 행복한 여자 춘심이 그리는 작가 이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춘심이. 춘심이. 굉장히 사실은 그림 보고 네. 기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놀란 점도 있고 그러는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김종 작가님. 네네. 아니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아침에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아침 인사드리고 이렇게 잠깐 뵀었는데 굉장히 밝은 이미지, 밝은 느낌들이 좋으셔가지고 철학적으로 또 느낌적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좀 갖고 계시다고 좀 말씀 들었는데 한번 해주시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자기 수용 마인드를 제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용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아들려는 그 반대가 자기 긍정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긍정인 사람들은 똑같은 60점을 내가 받았을 때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대신 자기 수용을 가진 사람들은 60점 오케이 그 점수 받고 그러면 나는 좀 더 만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볼까 저렇게 공부를 해볼까 조금 그런 마인드를 취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모자란 점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지나가면 실력 차이보다는 시간 차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그다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세요. 개인적으로 좀 지금도 불안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많이들 갖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5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날로그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지금은 웹 3.0이다 디지털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급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제일 첫 번째가 꾸준하게 길게 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무마시키고 내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길게 간다. 네네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세요. 자 오늘 작은 테마가 이제 그 전공을 배반했다. 뭐 제가 그렇게 표현을 썼지만은 배반이라기보다는 변신, 변화,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고 계신 우리 작가님들인데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게 이제 페페 작가라고 네네네네네네. 말씀하셨어요. 페페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저는 한국화를 이렇게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원래 한국화를 전공하셨고 네네네. 대학 졸업하고 부산에서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저는 몇 년을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인원수도 많았고 좀 이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없다 보니까 스케치북에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80년대 말 그렇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 스케치북 검사하는 게 지문이 없을 정도예요. 인원수는 너무 많고 근데 그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첫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연구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이제 연구 수업 때서는 그 일부 교과서에 조금 이렇게 나왔는 그 홀칙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홀칙이라는 것은 뭐 손수건이나 티 같은데 동전이나 구슬 같은 거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염료에 담그는 그 기법이에요. 네네네. 그걸 연구 수업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았구나. 아, 이걸 하고 조금 공부를 더 섬유 쪽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사실 뭐 조카들하고 유학을 가게 됐고, 처음에는 경상남도 이쪽에 뭐 농업기술대 몇십 군데를 제가 특강으로 다녔었죠. 선생님 네네. 그렇게 말씀 계속 하시면요 콘텐츠 듣는 분들이 아, 보시는 재미가 분들이 없어서? 예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네. 미술 사학 시간인데 이거 막 이러면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아, 오케이. 예. 네,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예예예.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페페 작가가 네. 페이퍼와 패브릭을 이렇게 지금 앞에 좀 따가지고 페페 작가 이렇게 하신 거죠? 네네네네. 예예예. 그 말씀만 여쭤봤는데 아. 굉장히 그 산청까지 갔다 와가지고 저희가 예 경남 산청에 있는 그 논밭 그 논에 예, 예. 그 뿌려진 그 땅 속에 있는 철분까지 저희가 좀 만나고 와가지고 아, 예.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한국화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술 네, 섬유에. 예 미술 시간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눠봤더니 학생들과 나눴더니 그것이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에 대해서 즐거웠다. 또 다른 어떤 이걸 찾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네. 그쪽으로 좀 가셨군요. 그래서 일본까지 갔다 오시고 그래서 염색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공부를 많이 하셨고 지금은 이제 뭐 염색 또 한지 작업으로도 많이 좀 하시잖아요. 네네. 한지는 예. 또 제가 직접 뜹니다. 한지를 네네. 그러니까 한지를 직접 이렇게 뜬다는 거는 종이를 만든다는 뜻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종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사실 이제 우리가 한지라 그러면 당나무로 그렇죠. 닭종에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박사과정일 때는 섬유질이 있으면 다 종이가 종이를, 만들어집니까? 예, 한지는 아니지만 종이를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칡이라든지 무화과 나무 껍질이라든지 오. 옥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주로 어떤 걸로 좀 만드세요? 저는 지금은 뭐 당나무로 하는데 어, 한때는 그렇죠. 우리가 뭐 실험을 하고 어디까지 종이가 만들어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책을 보니까 그 우리가 콩비지 두부하고 난 그 거기 비지 갖고도 비지 종이가 먹는 예. 비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거 가지고도 종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만들어 거예요. 보셨어요? 만들어 봤죠. 근데 만들어 봤는데 사실 우리가 쓸 수 있을 종이로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는 양을 엄청난 콩비지를 갖고 했는데 종이는 아주 얇게 이렇게 돼서 그냥 한번 해봤다. 그러면 그 남는 거는 콩비지를 드셨어요? 뭐 거기까지는 그 돼지고기 비계순 썰어서 아 그 그렇죠. 신김치 넣고 예예예. 그것도 참 맛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네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종이박물관이라는 데 갔었는데 네네. 그 옛날에 우리 구구대 이제 글자를 만들기 전에 처음 썼던 데가 이제 종이 전에 이제 파피루스 이런 거에 네네네네네. 뭐 갈대처럼 이게 나눠가지고 네네네. 썼었는데 닭종이 말고도 다른 종이로 이렇게 한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오늘 또 알게 됐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선생님 작품이 이제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화면에 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와, 감독님 잘 보여요? 네네 좋습니다. 일단 이게 한지인 네네네. 거죠? 네, 한지를 이거는 합지를 해가지고 한 3장, 4장을 합해서 줌치 기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쌓았다는 건가요? 네, 이것을 합하다니까 쌓았겠죠.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치댄다든지 뭐 두들긴다든지 이런 좀 방법으로 두껍게 두껍게 이렇게 하죠. 거기에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패브릭 네네네네. 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네네네네. 이렇게 꼴라주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네요. 네네네. 얘는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네네네네. 어.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이게 점으로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제 또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아날로그에 익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쪽이 굉장히 조금은 뭐 버벅대는 거예요. 버거울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또 선생님 공부를. 사실 저도 굉장히 컴퓨터에 네, 대해서 네, 네. 버벅거리고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것을 공부는 계속하고 뭐 이렇게 판이 너무 디지털 쪽으로 빨리 바뀌니까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테크, 뭐 세븐 테크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점 이거 하나에 우리가 메타버스, 또 때로는 점 하나에 NFT 아트라든지 또 AR, VR, XR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가상화폐도 좋고 블록체인도 좋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더 나보다 잘한 사람들은 실력 좋은 것도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점을 보면서 뭐 10대들은 아 선생님 진짜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빠릅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시면은 예. 오케이. 예, 그냥 일방적이 되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저희가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 네. 예.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봐주시면서 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세요. 일단은 작품의 제목을 한번 맞춰볼까요? 제목.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제목을 이렇게 좀 연상이 되는 것들을 할 텐데 두 개의 달 어떻습니까? 저는 네. 소통 소통. 네. 오. 야, 우리 양주.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한 개는 많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고 실타래처럼 이렇게 묶여 있고 한쪽은 약간 질서가 있으면서 오.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런 하나의 화면 속에서 이런 갈등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작품 같아요. 뭐 좋은 해석 같은데요. 또 우리 이철 선생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우주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우주. 그 양물 쌤 말씀 들으니까 왜냐면 저희들은 또 구상을 하는 그림이니까 또 구상적으로만 골라요. 그렇게 된다 뭐 별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쪽에 듭니다. 근데 선생님, 양구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 작품에 그 두 개의 시선 이렇게 있지 않나요? 하트에 네. 두 개의 시선이 있죠. 네, 저도 어떤 색다른 대화, 두 그러니까. 개의 시선, 네. 서로 전혀 엉뚱한 것을 서로 대비시켜서요. 그 속에서 어떤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연상돼서 좀 창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제목을. 제가 그리는 그 위주로 생각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일단은 좀 더 볼게요. 우리 저기 김 교수님 한번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는 바라보다. 바라보다. 같은 사물이나 어떤 것들을 바라봐도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다르니까 바라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면밀하게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양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쪽이 조금 어지러워 있는 그래. 뭐 그런 세상 같고 이쪽은 조금 정리되거나 또 디지털 같은 선생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한 어떤 아날로그적인 세상과 지금 현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디지털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조금은 뭐랄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게 튀어나온 것들은 어디서 이제 봤던 애들인데 소품들인데 어디서 정확하게는 아닌데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쪽은 디지털돼 있고 이쪽은 아날로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을 떠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요즘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 보면 패턴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지문으로 인정을 또 하는 사람, QR, 번호도 있고. 공채도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나가 내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들어가기 위한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지문입니다. 지문. 지문. 네네네네. 그래서 내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내 폰도 눌러야 되고 때로는 이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될 때 지문입니다. 그럼 이쪽은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줄줄이 이 동그라미가 달렸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게 디지털 아까 그거 하나의 태그예요. 세븐 태그 같은 게 파란색은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가 될 수가 있고 메타버스가 될 수가 있고 또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될 수가 있고 수학이 될 수가 있고 영어가 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해봤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어떤 뒤 배경 같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루에 수없이 내가 점을 찍듯이 지금 내가 진행해가는 과정, 그래서 계속 점을 찍으면서 하나의 세계관을 넓혀가는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네. 야,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미술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근데 빨리 그 교단에서 떠나셨어요? 저는
이게 한 3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아 정말 너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아니요, 가르치는 거는 좋고 한데 뭐 그 시대에는 80년대 말이니까 토요일도 당연히 쉬지 않고 학교를 그렇죠. 갔었는데 단지 스케치북 검사하는 거예요. 지문이 엄지가 아니고 검지로 막 이렇게 계속 넘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시간도 많이 좀 이렇게 잡아먹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단을 떠나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지만 네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미련은 없다는 생각은 갖진 않으셨어요? 미련은 없죠. 미련은 없고 바로 저는 사표를 쓰고 그때 제가 떠날 때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이렇게를 해서 20대 후반이니까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직장에 학교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가족들도 되게 좀 반대를 많이 했죠. 유학을 가는 거에. 근데 저는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가족이 이남 칠녀다 보니까 막내다 보니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언론이 없었고 통보였어요. 그냥 아 내가 사표를 써버리고 떠나면 되는 거야. 그 전세돈 빼가지고 그냥 아파트 떠났어. 네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떠나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네네. 거기서 그쵸? 네네. 근데 빼부리기라는 선생님에 대한 네네네. 아주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화에 기반한 그런 네네, 작품이잖아요. 근데 네네. 전공은 또 디자인을 원래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아니요, 뭐 섬유 디자인이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도 디자인 파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별개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할 때 한국화를 했으니까 하선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아 섬유의 그림을 그리고 염료가 소재가 바뀔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를 가서 보니까 염색을 할 때 한 폭이 한 50cm에 한 1m 뭐 1200 그러니까 뭐 12m, 13m 되는 천을 염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가서 보면 유카타라 해가지고 하나비 불꽃놀이 할 때 여자들 게다 신고 옷 입고 가는 거 있죠. 그걸 제일 처음 이렇게를 만들더라고요. 수업 중에. 육가다를. 네네네. 그걸 염색 수업 시간에 네. 그렇게를 조금 만들어서 조금 뭐 섬유에 대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또 섬유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일본에서 저는 또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와시라고 그랬죠. 한지 뜨는 것을 일본에서 배웠어요. 역으로. 예. 그래서 조금 제가 대학 때 전공이 한국화를 했으니까 한지에 나는 사가지고 그림만 그렸는데 이게 뭐야?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네. 또 이런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재미가 없죠? 네. 재미가 없어요. 오케이.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이제 한지의 단점이 뭐냐 하면 물에 약한 거예요. 그죠? 물에 풀어지죠, 잘 그게. 풀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지가 굉장히 여러 장이 겹쳐지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갈 때도 한지로 만든 옷을 입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등피질을 해가지고 약간 가죽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는 게 있어요. 종이박물관 갔더니 그렇죠. 계속 발라가지고 그걸 뭐 장독대처럼 이렇게 네네네네. 기름을 발라가지고 얘 가구 정말 네네네. 딱딱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 옆에 차는 줌치가 아니로 이렇게를 주물주물해갖고 줌치 기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화살통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가죽처럼 다 네네네네네.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 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또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니까 곤약 풀로 가지고 한지의 발음이 강해진다. 이걸 곤약. 네, 곤약. 우리나라에서는 한천이라고도 그러고 우뭇가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뭇가살이요. 예. 콩국물에 콩국물에 여름에. 예, 우뭇가살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곤약을 가지고 풀을 만들었는데 그냥 몇 대 몇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한 거예요. 제가 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양갱처럼 한참 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묵이. 네네네. 그래서 우뭇가살이 묵. 네네네. 청포. 청포묵은 녹두. 그렇죠. 좀 다르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세탁 가능한 한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그 공모전에서 대상까지 탔어요. 그 한천을 묵을 만든 그 경험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아까 자기 수용 마인드로. 오케이, 그럼 또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상까지 받았어요. 그걸 세탁 가능한 한지로.
그러니까 그 한지 자체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작품을 만드셔서 작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가방 쪽으로 이렇게 했죠. 생활 그 공예품 경진대회니까 우리가 공예품으로 네네네네 사용할 수 회화 있는. 작품이 아니고 네네네 그 한지를 가지고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회화 작품으로 상을 받으신 적은 많죠. 일본에서도 우리가 모던 아트라든지 이렇게 하고 일본 서부도 공모전에 굉장히 많이 출품을 했었죠. 그러셨죠. 네네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참 앞으로는 어떤 작품들을 좀 이렇게 계속 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올해 이게 신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는 아까 페페 작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조형 언어는 섬유와 한지거든요. 선생님 제가 기억났어요. 어떤 거? 지난번 그런 여러 아트 페어에서 봤을 때 작은 소품이지만 한지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게 도트돼 가지고 이게 칼라돼 있는 거 선생님 작품 맞아요. 맞죠? 네네네네네네. 그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때 밑에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 줄처럼 내려와 있고 그런 거 했었었죠. 네네네네. 네네네네. 그러시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예. 네. 아주 이쁘게 봤던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꽃이 봄에만 피는 건 아니잖아요. 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촬영하는 이 좀- 유튜브 조회수가 언제 바바바바박 올라갈지도 또 모르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더워요 오늘.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오늘 좀 김종 선생님이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갔어요. 예. 제가 더워요 지금. 좀 켜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한테 있어서는 뭐 한지든 섬유든 내가 자유로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두 매체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뭐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외곽에 되는 거고 내가 나를 발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끈기 있게 길게 포기하지 않고 길게 가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길게 포기하지 않는다. 네네. 근데 선생님 보면은 네. 선생님 작품에는 지금 사인이나 이런 어떤 서명 같은 게 없어요. 뭐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요철이 되다 보니까 방법을 이렇게 했는데 사인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찾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좀 곤란합니다. 지금 그러십니까? 갑자기 곤란합니다. 아니 궁금해지는데요. 네네네. 어. 여기에 보면 이렇게도 그 사인 같은 게 들어 있죠. 여기도 제 작품인데. 선생님 저거 선생님 작품이죠? 네네네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저렇게 사인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는 근데- 없어서. 근데 너무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인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까? 네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미인 것 같아요.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찾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예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김종 선생님의 그 전작들 아주 좀 이쁜 소품들을 몇 작품 봤었었는데 볼 때마다 참 뭐 개인적으로는 뵌 적이 없어서 작품만 봤었는데 그때는 좀 이쁘다 느낌이 좀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편안하고 이쁘다 정도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번 시리즈는 네네. 예 조금 뭔가가 받아지는 어떤 느낌들이 좀 더 커지고 무엇인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셨나? 네네. 뭐 이런 느낌들이 맞습니다. 이게 네네. 느껴져서 네네. 예 전혀 처음에 선생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예예. 네. 근데 말씀 나눠보다 보니까 맞아 지난번에 썼던 요런 네네. 예예 그래서 도트들 이렇게 네네네네. 예예예 그 작품이 연상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김종 선생님을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는데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좀 뒤로 빼고 좀 천천히 할 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고 지금 활동 많이 왕성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자 콘텐츠 사랑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도 하신 말씀 있으시면 또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가 항상 뭐 새 옷을 갈아입듯이 작품에도 완전히 뭐 새 옷은 없고 약간의 디자인이라든지 계절마다 조금 바뀌는 뭐 저로 이렇게 하면 섬유의 색상이 바뀐다든지 한지의 두께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좀 제가 힘들어하는 이 뭐 웹 3.0에 조금
더 열심히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나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아니 다른 선생님들 어떠세요? 왜 3.0 이러면은 막 쉽게 와 닿으세요? 무슨 그러니까 양 선생님 아세요? 제가 굉장히 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3.0? 사실 저도 우리 김 작가님 제일 되게 변화에 무쌍하시게 뭔가 지금 원리 어댑터로 받아들이신 분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20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편집 기술도 이렇게를 없지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 딴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해줘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면 제 나이에 맞게끔 저도 이제 전업 작가로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지금부터는 내 작품으로서 내 작가로서 페페 작가라는 닉네임으로 달려보자.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저도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바뀌니까 정말 거기에 혼선이 학생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컴퓨터를 이제 사용해 왔던 맞습니다. 친구들이다 보니까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그거를 강의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네네, 정말 네. 처음에는 정말 오. 식은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버벅거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사람이라는 건 환경에 또 적응하고 또 이겨내는 게 우리 인간의 역사다 보니까 또 적응하고 살아내긴 하는데 참 하루빨리 이게 팬데믹이 끝나서 엔데믹으로 가서 정말로 여러분들과 보다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만나고 싶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신 우리 김종순 작가님 말씀 너무 잘 들어가지고 미술 공부가 좀 어려워졌어요 다시. 아무튼 감사합니다.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진짜 포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김종순 작가님. 와 말씀 너무 잘하세요. 사실은 이게 MC로 다음부터는 같이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다니다 왜 이게 갑자기 무건 수행 중이신 거예요? 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정말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미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길게 느껴질까봐 그것들에서 조금 더 축약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더 저도 좋겠다는 걱정입니다. 네네.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끝나고 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피디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